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if문하고 else문 안에 다시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if, else 이렇게 중첩될 수 있고 그런 걸 연습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다 else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또 if문 안에 다시 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못과 나머지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요. 못과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먼저 기준이 이제 5,000원이니까 얘를 가지고 해당되는 넘버를 얘로 나눈 값을 이제 많이 나눠지면 이 값이니까, 그죠? 요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5,000이죠. 5,000을 만약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5,000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한 장이니까. 그럼 항상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넘버의 퍼센트 이꼴은 퍼센트 이꼴은 5,000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5,000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가 677원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넘버를 5,000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500이잖아요. 500으로 나눈 애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머니 500이죠. 아니다, 여기 또 하나 빠졌죠. 처음에 5,000원 나눴을 때 값이 0이, 둘 중에 0이든 0이 아닌 값이든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통해서 모니가 만약에 모니 500, 그러니까 모니 5,000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 0이라고 하는 것부터 합시다. 자,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아까 4,345인 경우에 만약에 요거부터 시작했을 때 0이겠죠. 그러면 바로 나머지 가지고 다음 걸 계산하면 되니까, 만약에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0이 아니라고 할 때 7,677원일 때, 그럼 5,000을 나누면은 5,000원짜리 한 장이 확보가 되지만 2,677원이 있으니까, 그죠? 2,677원, 그죠? 네.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일단 가야 되겠네요. 4,345원이나 7,677원이나 5,000을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만약에 그 5,000의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1,000원 단위로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요? 1,000원으로 또 계산해줘야겠죠. 1,000원으로. 1,000원. 여기서 넘버 나누기 일시 100, 1000 했을 때의 값을 이제 어디다 넣냐면 머니 일시 100, 1000 이런 식으로 요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요런 구조로. 그러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자리가 4인지 5보다 큰 건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반복이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4,345원일 때나 7,677원이나 5,000원 나눴을 때 모니의 값은 0 아니면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0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0이 아닌 값이면, 자, 만약 0이 아닌 값이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경우
그럼 2677원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1000원짜리가 몇 장인지 세어야 되어야 하니까 0이 됐든 아니든 간에, 그죠? 아니든 간에 요 나머지, 그럼 첫 번째는 345원이거나 2677원이거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 2677원을 가지고 1000으로 나눴을 때 모니는 이제 1000원짜리는 2장. 네. 만약 요거는 5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2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5000원에 대한 그런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원 단위는 또 똑같죠. 100원 단위는 100원 단위는 어쨌든 간에 얘 5,000원씩 나머지 2,617원을 1,000원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죠? 1,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버의 퍼센트 이꼴은 일시 100, 100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만약에 4345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0이니까 얘는 0이고 넘버는 345원이 된 상태에서 0이니까 이품을 안 탈 거고, 그죠? 그러면 얘를 345원을 처음에 이제 퍼센트 바로 얘가 아니라 나누기 500이네요. 500 한 거를 이번이 500에다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랑 똑같잖아요, 또. 그리고 넘버 자체에다가 500 한 거를 퍼센트 이꼴로 해서 자기가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if문으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모니 500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 모니 100원은 넘버 나누기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435원에서 500원을 나눴을 때 이게 0이니까 뭐 얘는 0 값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677원이면 1인 값이 들어올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계산했을 때 나머지는 45원 아니면 117원이겠네요. 아니 0이 아니면 100원짜리가 있으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값을 여기에다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에 거면 45원이라는 애가 이제 5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45원이라는 값이 넘버에 나왔을 거고, 그럼 이제 45원을 이제 넘버를 이제 50원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뭐니 50이죠. 50에다 확보를 하고 50을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는 5겠죠. 근데 우리 원단위 절차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뭐 똑같은 패턴을 가봅시다. 그럼 얘를 퍼센트 이꼴은 뭐야? 5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또 if 뭐니 50이 0보다 0이 아니면 뭐니 10은 넘버 나누기 10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끝나죠.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어요. 5,000원짜리는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몇 장, 100원짜리 몇 장, 50원. 이렇게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제 동영상 그 유튜브를 다시 보셔도 되고. 자, 우리는
제가 일부러 여기를 묶어놓고 한 칸 띄고, 묶어놓고 한 칸 띄고, 묶어놓고 한 칸 띄었어요. 한 칸 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입력 단위가 지금 7,677원, 1,000원, 제일 큰 게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상태면 여기가 1부터 9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숫자 체계에 있을 때 요거예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1667원일 때나 9677원일 때 가능한데, 그래서 일시 100, 1000이잖아요. 최고 단위가. 근데 이게 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원 단위면 여기 뭐 하나 더 붙여봅시다. 그러면 일시 100, 1000 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위에 뭐가 붙어요? 이 위에 뭐가 붙어야겠어요? 이번에는 5만원이고요 5만원이고요 만원이고요 이때 담을 수 있는 변수가 머니 5천이 아니라 머니 5만, 아이고, 머니 5만, 머니 만, 이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되죠.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돈의 개수가 있을 때 얘는 뭐, 1,000원짜리가 몇 장, 아니면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몇 장, 이런 식으로 저기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이제 그 돈이 화폐가 몇 장인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샘플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4자리만 할 거예요? 5자리 프로그램을 할 거면 이거 또 들어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100원 단위로 할 거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실제 필요한 코드는 요거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100원 단위면. 1000원 단위면 요거 3개 필요하고, 만원 단위면 하나 더 필요하고.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4줄, 4줄, 4줄. 여러분 지금, 자,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응용하는 방법, 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구구단 할 때,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구구단 할 때. 2 곱하기 1은 2 해가지고 이게 쭉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구구단 출력하기 위해서 우린 뭘 했죠? 구구단 출력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자, 구구단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1, 2, 3. 자, 뭔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반복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때도 순환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구구단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앞에 2단 할 때 2는 고정되어 있고 1, 2, 3 숫자가 1, 2, 3 하나씩 증가하고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요거 두 개의 결과에 대한 곱하기에 대한 결과들이잖아요. 이게 1부터 9까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릿수 구하는 거 한번 해봤죠? 자릿수 구하는 거 해봤죠? 그럼 아까 원 단위는 절사라고 했으니까 자릿수 구하는 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입력한 돈에 대한 자릿수를 구해서 걔보다, 왜냐면 우리 원 단위는 안 하기로 해서 절사하기로. 그래서 그 자릿수 구한 거에 하나 뺀 애들만큼 뭔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얘랑, 자, 제가 지금 묶어놓은 거 얘랑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한 덩어리.
네 자리면 세 덩어리고, 5자리면 네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많으면, 뭐, 10만원권 단위로 해서 뭔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이런 덩어리가 3번 반복되면, 하나, 둘, 3번 반복되면, 얘를 포문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문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포문으로 묶기에는 가장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자, 이걸 만약에 이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를 우리가 로직을 짜기 위해서 포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 5,000원, 처음에는 5,000원, 500, 50. 그죠? 그리고 여기 자릿수 하나 늘어나면 55,550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지금 이렇게 네 자리면 세 개만 돌아서 만원, 100원, 10원. 그리고 자리 하나 더 늘어나면 만원, 1,000원, 100원, 10원. 문제 없어요. 여기 다 문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변수명 자체가 얘가 머니 5,000이었다가 두 번째 돌 때는 머니 500이 되고 세 번째 돌 때는 머니 50이 될 수가 없죠. 변수 이름은 동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 표현들은 처음 이걸 포문으로 표현하면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5,000, 5,000, 5,000, 5,000, 1,0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바퀴 돌 때는 밑에를 대신해서 여기 5,000 대신에 500, 500, 10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숫자니까. 포문 돌 때마다 그 숫자를 변수로 대처하면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변수 이름 자체는 동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언제 하냐? 요거 다음에 배우는 배열에서 배열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배열이라는 게. 자,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직 뭐 포문과 이 포문 가지고 연습할 거 되게 많지만 그건 앞으로 이제 다른 문법을 배워가면서 계속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이라는 걸 한번 배우러 가봅시다. 배열이요. 배열. 자,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면 배열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클래스. 자, 배열이니까 우리가 배열은 어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레이 ex01이라고 하고 메인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뭐 그림이 적당한 그림이 나와 있지를 않네요. 아주 그림이 없네. 나쁜 놈이네요. 자, 배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잘 보세요. int a는 0이고요. int b는 제가 1이라고 하고 int c는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는 뭐죠? a, b, c는 뭘까요? a, b, c가 뭐예요? 변수죠. 어떤 변수요? 정수형 변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변수 3개가 필요하면 뭐 변수 이름을 뭐 A, B, C로 하든 아니면 적당한 이름을 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변수 3개를 정의를 해야 돼요. 변수 3개를. 그죠? 근데 변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얘를 대신해서 배열이라는 걸 표현했을 때 배열은 뭐냐면 A, B, C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 C라는 공간 각각 공간 3개를 마련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보통 정수형은 4바이트라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을.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배열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잠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총 필요한 메모리는 뭐예요? 총 필요한 메모리. 이렇게 변수 3개를 했을 때 총 차지하는 바이트는 얼마예요? 바이트는 지금 저렇게 제가 잘 보세요. 정수형 변수 하나를 우리가 선언하면 쓰겠다고 선언하면 메모리가 4바이트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저렇게 ABC라고 변수를 3개를 선언한다는 거는 메모리를 확보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0, 1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하나에 4바이트씩 필요하니까 총 우리가 메모리 몇 바이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2바이트잖아요. 그죠? 아시면서 왜 대답을. 자, 근데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 나는 대신에 int하고 ARY라는 이름을 줄게요. ARY. 자, 그럼 얘도 정수형 변수 하나니까 4바이트인데 얘를요 12바이트를 바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12바이트 이름 하나 가지고 아예 정수형 변수 하나하나가 4바이트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인트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수형 변수 하나잖아요. 근데 이름은 ARY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실제 위에 있는 ABC라는 애처럼 요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얘를 다 이름 하나로 표현하려면 메모리가 4개짜리니까 3개가 필요해요. 이거 3개. 그래서 저장 용량 3개를 각각 변수 이름 하나씩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저장 용량 3개만큼의 용량을 확보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 둘, 3개를 저장할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int라고 하면 공간 하나이니까 얘가 여러 계단을 의미하는 이렇게 꺽쇠를 표현합니다. 꺽쇠를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아까 많이 봤을 거예요. new int 꺽쇠하고 3이라고 합니다. new int 꺽쇠 3. 그러면 얘는 이름 얘 가지고 실제 변수를 3개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면 요 이름 하나 가지고 3개니까 값 3개, 값 이렇게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총 이만큼의 공간을 정수형 변수 3개만큼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ARY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배열 변수라고 해요. 이때부터 얘는 배열 변수예요. 배열이란 말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여기 좀 그림을 좀 못 그릴 수 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변수 하나는요 int a라고 하면 이렇게 공간을 하나로 차지한 거예요. 여기 공간 하나. 그리고 자, 지금 변수를 각각 선언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자, 이러면 조금 보이나요? 그죠? 아이고.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int
자, int a 그리고 콤마 b 콤마 c. 네. 이거.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요 공간이에요. 이거 b라는 거 했을 때는 요만큼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c라면 요렇게 요만큼 공간. 그럼 여기에다 각각 데이터를 아까처럼 0 0 1 2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한 거예요. 변수. 이해되시죠? 네. 근데 배열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int ary는 new int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이만큼 요 세 개를 합친 것만큼의 이만큼을 얘가 확보한 거야. 이만큼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해요? 낭비잖아. 여기에 이렇게 딸랑 요거 하나 하려면 아무 의미 없죠. 요렇게 적당한 공간에다가 메모리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를 들어서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이만큼 크게 요만큼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하고 이름을 이렇게 하면 그냥 낭비잖아요. 낭비.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되냐면 방을 나눠요. 격벽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격벽을. 그래서 얘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다가 0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다가 2라고 표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ARY라는 게 전체 공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ARY. 그럼 여기에 꺽쇠하고 0이라고 하면 여기요.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얘가 1이면 두 번째 이 공간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만큼 공간을 할당해서. 그 다음에 2라고 하면 요만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 하나 가지고 이름 하나 가지고 변수 3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변수 3개를. 이름 하나 가지고 변수 3개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RY에 0에다가는 0을 입력하고 ARY에 1에다가는 1을 입력하고 ARY에 2에다가는 2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변수의 값이 3개가 필요한데 3개가 필요하니까 각각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각각 적당하게 하나씩 갖는 게 할 수도 있지만, 배열을 쓰면 변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값을 3개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3칸. 만약에 10이면 어떻게 해요? 이름 하나 가지고 정수형 변수 10개를 쓸 수 있어요.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기가 0부터 10개니까 9까지 가겠죠. 0부터 9까지 가겠죠. 그죠? 0부터 9.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그럼 요거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변수 A, B, C의 값을 다 더해 보세요. 변수 A, B, C의 값을 다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맞죠? 자, A, B, C 3개니까 느낌이 안 오죠? 이거 100개면 어떻게 돼요? 100개면 100개의 변수를 다 타이핑해서 더해야지만 여러분 합을 구할 수 있겠죠? 100개면 3개니까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100개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다 더하려면
얘는 ARY에 0 더하기 ARY에 1 더하기 2. 그럼 그럼 얘도 100개면 이런 형식으로 다 이런 형식으로 100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있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A, B, C는 변수 이름 자체니까 어쩔 때는 A라는 변수를 선택하고 어쩔 때는 B를 선택하고 어쩔 때는 C를 선택하고 자 이거를 다 세 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환문 한번 써볼까? 라는 유혹이 생겨도 순환문을 쓸 수가 없어. 왜? 자 A, B, C 변수 3개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 A라는 변수를 표시하고 두 번째 순환문을 볼 때는 B 그 다음엔 C 안 되죠. 안 되죠. 변수 이름은 동쪽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때는 A였다 어쩔 때는 안 되죠. 자 요거 딱 느끼는 거 없어요? 이제 0, 1, 2는 뭐예요? 숫자죠. 숫자는 변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총 각각의 변수를 다 더한 거 썸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놔도 얘는 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얘는 아이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3번 0, 1, 2, 3 3이죠? 3 야 이렇게 할 땐 3번 돌 때 우리가 변수 i라는 값은 어떻게 변해요? 0, 1, 2 자, 이 루프가 순환할 때마다 변수 i의 값은 0, 1, 2 그래서 3번 돈다고 했죠? 그죠? 순환할 때마다 i라는 변수는 0, 1, 2로 변경되죠?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ARY에 i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폼은 처음 돌 때 i는 0이니까 ARY 0에 해당하는 0 값을 갖고 오겠죠? 두 번째 돌 때 변수 i는 1이니까 ARY 1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2면은 2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변수 자체를 저렇게 고정된 이름으로 쓰는 것보다 쟤를 전체의 메모리 용량을 확보한 대표 변수 이름 하나에 각각의 공간을 잘라서 걔를 번호를 0번부터 부여해서 쓰도록 저렇게 칸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칸을 내부적으로 나눠서 쓰게 하면 마치 변수를 하나하나씩 쓸 수 있는데 얘를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수 이름 자체는 고정돼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배열이라는 걸 쓰면 여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앞쪽에서 했던 아까 불가능했던 머니 5000, 머니 500 이렇게 고정된 값을 배열로 표시하면 충분히 걔를 순환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배열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배열은 이런 장점이 자 그리고 배열을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많을 때 불필요하게 변수 이름을 쓰는 것보다 같은 종류 또는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그런 변수들을 배열로 해버리면 그죠? 프로그램 할 때 배열 변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되고 비슷한 계열의 값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복도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서 그 한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은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다 세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복도식 아파트에 그 한 라인만 딱 가지고 가면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세대들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101호에 있는 뭐 어떤 101호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고 102호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단독주택 이쪽에 주택 있고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저쪽에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이런 애들을 어떤 같이 묶을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하기도 불편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제 변수가 독립적인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번호로. 왜? ARY는 아파트, 그 복도식 아파트 한 그 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0번 집,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렇게 저장 공간을 기존의 단독주택처럼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프로그램 가능하도록 숫자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0, 1, 2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그래서 배열은요, 이 포문하고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왜? 배열의 인덱스는 이 0이는요, 0은 우리가 나는 0 싫어. 1번부터 시작할 이게 안 돼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도록 픽스돼 있어요. 0번부터. 자바에서는, C 언어에서는 0번부터 시작하도록 픽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문 시작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게 i는 0부터 시작해서 뭐보다 작다. 자, 이 포문이 3번 돌리려면 i는 0이었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 i는 0, 1, 2에서 3번 돌죠. 그죠? 근데 이 배열의 크기를 3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포문에다가 여기를 3으로 배열의 크기, 배열의 여기 잡을 때 개수만큼 하면 요 인덱스만큼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만큼. 그죠? 자, 그래서 배열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배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 어레이 EX02라고 하고 메인을 체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할 건데,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변수 선언하는 거랑 대비해서 사용 방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배열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사용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단지 얘는 정수가 아니라 배열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타입 부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밖에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변수 선언 어떻게 하죠? int a라고 하죠. 예를 들어 int number라고 하고, 자, 그리고 number는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자, 요게 그럼 어떤 거예요? 선언 후 초기화하죠. 선언 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도 선언 후 초기화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복도식 아파트에서 각각의 방들이 어떻게 사이즈가 똑같죠? 복도식 보면은 어느 집은 이만큼 평수 있고 여기는 요만큼 아니잖아요. 다 크기가 똑같죠? 배열도 동일한 크기의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형 배열, 더블형 배열, 캐릭터형 배열. 이렇게 그래서 배열이 처음에는 정수형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가 두 번째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거. 이게 아니라 다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열 선언하고 초기화 위에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정수형 배열은 정수형 데이터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름 하나로 선언하니까 정수형이니까 int인데 int라고 하고 바로 한 칸 띄고 이름 쓰면 일반적인 정수형 변수 하나니까 앞에다가 나는 배열이에요.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꺽쇠 표시를 합니다. 꺽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변수처럼 배열 변수도 이름을 갖고 있으니 적당한 이름을 주는데 딱히 이름 줄 게 없으면 보통 우리는 배열을 이제 영어로 어레이라고 하니까 어레이 약자 AR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테스트 할 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못 써요. 그럼 얘가 실제 메모리를 저장 공간을 얼만큼 가지냐, 네,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RY는 new int 자, 몇 개짜리? 10개짜리면 10개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찍어준다. 자, 그런데 얘는요,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두 개를 그러면 요 잘 보세요. ARY하고 ARY가 있으니까 2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같으면 안 되죠? 자, 이 2는 요거죠. 2는 요거잖아요. 그죠? 2는 요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대신해서 표현해도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먼저 이름 정해놓고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름을 정하고 동시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 자, 이거는 모두 이게 1번이면 전부 지금 배열 선언이요. 선언 방법인데 두 개 다 위하고 비교했을 때 1번의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거야. 대신에 얘는. 자, 우리가 int number라고 하면 넘버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간만 확보한 거잖아요. 이거 말고요. 초기화하는 거 말고. 그럼 배열 같은 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똑같이 배열 변수를 알려주는, 얘는 뭐예요? 배열 변수라는 걸 알려주는 타입이고요. 정수형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얘의 용량은 일반적인 정수형 데이터 10개를 취급할 수 있다. 10개짜리 메모리다. 이렇게. 그래서 두 줄에 걸쳐 쓸 수 있지만 한 줄에 걸쳐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변수를 만들었으면 어떤 적당한 값을 넣잖아요. 데이터를 넣잖아요. 초기화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걸 초기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1번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배열의 크기가 정해졌든, 여기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배열의 크기가 정해졌든,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면, 자, 그 다음에 값은 어떻게 넣느냐? 자, 위에 ARY 가지고 갈게요. 인덱스 0번부터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0번부터 몇 번까지 갈까요? 인덱스 몇 번까지 갈까요? 0부터 몇 번까지 갈까요? 몇 번까지? 몇 번까지? 9번까지 가죠. 왜? 10개니까. 그죠? 10개니까. 그죠? 네, 9번까지. 자, 그러면 배열이니까 모든 배열에 그냥 다 일단 0으로 초기화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ARY 0은 0이고 ARY 1은 1이 0이고 자, 따라하고 계시죠? 자, 누가 좀 안 말려줄래요? 네? 자, 저 따라서 이거 다 9번까지 할 거예요? 네? 9번까지 하실 겁니까? 9번까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9번까지 할까요? 에이, 배웠잖아요. 0부터 9, 10번. 10번 순환하면서 처음에는 이 자리가 0이 됐다가, 두 번째는 1이 됐다가, 세 번째는 2가 됐다가, 해서 마지막에 9가 돼서 0으로 해주는, 그러면 배열의 데이터를 초기화 하잖아요. 제가 아까 해서 배열의 단짝 친구는 포문이라고 하고 했죠. 그럼 여기는 배열의 개수만큼 두니까 10이라고 하고, 아까 요 코드를 이 안에 넣는데 0이란 값으로 픽스 시키는 게 아니라 변수 i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아까 제가 저 말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봤던 ARY 0은 0, ARY 1은 0, ARY 2는 0, ARY 3은 0, ARY 4는 0 해서 ARY 9는 0까지 다 10줄에 걸쳐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포문 안에 저렇게 놓으면 배열의 개수가 제가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배열의 각각의 10개, 모든 배열의 10개를 표현할 수 있는 전체 크기에서 각각 나눠서 10개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한 거죠. 10개의 변수, 10개의 변수를 0으로 초기한 거죠. 느낌이 안 오죠? 이거 100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번 써요? 아니죠. 100이면 요 코드 하나 가지고 100개의 변수를 다 0으로 세팅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배열이 없으면 100개의 변수가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정수형 변수 100개 만들어야 돼요. 그죠? 100개 못 만들어요. 왜? 변수 이름이 떨어져요. 그죠? 뭔가 숫자를 표현해서 숫자 넘버, 넘버, 좋아, 넘버 2, 언제까지 할까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 폴더 계속 만들면, 알죠? 몰라요? 세대가 다르죠. 윈도우에서 폴더 만들면, 새 폴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윈도우 10 말고 계속 만들어, 계속. 그럼 새 폴더 나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까마귀, 까치, 이렇게 하다가, 새니까. 계속 만들면, 이제 그만.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시는구나. 자, 그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변수가 여러 개, 대량의 변수가 필요할 때, 그 대량의 변수가 각각 다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수형 데이터인데 다 동일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에 학생들, 자, 이 학급은 다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 학급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관리하려면, 스트링, name 1은 누구, name 2는 누구, name 3는 누구, 그게 아니라, 스트링, 꺽쇠하고, name, 복수니까 names 한 다음에 new, 스트링, 꺽쇠,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이라고 한 다음에, 그럼 names, 꺽쇠 0은 누구, 꺽쇠 1은 누구였고, 그럼 여기 전체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분이면 변수 10개가 필요하지만 배열 변수 하나 가지고 그 안에 10분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는 우리 클래스에 계신 여러분들 뜻하는 의미의 어떤 적당한 변수 이름 하나면 되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